안녕하십니까. 일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가주택 건축 설계 및 공사비 상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동탄 상가주택으로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상가주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가주택 건축 설계 상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건축 전 공사비용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건축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자가 당장 수천만 원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또 기회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자를 못 구하는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경제적인 상가주택이 완성될 수 있겠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4호선 인도건역과 정부 과천 청사역 사이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호선 전철 명학역 금정역이 지나고 있고요. 교차한 곳에서 갈아타면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보여집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약 과천시 남쪽에 조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편의상 지정타라고 부릅니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 단지 12곳에 약 한 8천여 가구, 2만 명이 입주 예정이 있고 산업용률은 30개 동, 기업 118개, 회사 종사자 약 2만 7천 명이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행정상업지구에 대한 조감도를 보고 계시고요. 전철역 위치도 확인이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곳이 상가주택 예정 부지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정포 겸용 단독으로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 5가구 4층 이하로 지어집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고요. 상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4층 주인 세대에 관련된 내용이죠. 4층 주인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5가구 전체를 배치할 때 수익률은 어떤 것이 유리한가? 그렇다면 4층 전체를 주인 세대로 해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 4층 전체를 주인 세대로 한다면 수익률은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4층 전체를 주인 세대로 하기보다는 주인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가주택을 지을 때 추가 공사비가 나오면 모든 손해는 건축주가 떠안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신도시 6개월 공기의 현장에서 예상 공사비 20억일 때 건축주는 A, B, C, D라는 건설사의 견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다른 회사에 비해 건축주가 싸게 견적을 제출한 C라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때 약 한 3% 정도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5%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C라는 회사는 덤핑으로 수주를 하겠다는 계산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17억대로 제시했던 C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가 제시한 공사비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장담했고요. 자기들이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2달 정도 남았을 때 회사 자금 부족, 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아직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지급 공사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다수의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기본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실 기본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낮게 책정된 공사비는 추가 공사비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사비 절약은 가능할까요? 공사비 절약은 신도시 현재의 지역보다 앞으로 조성되는 미래도시를 예상하고 디자인해야 효과적인데요. 고물가 고비용 시대라고 해도 신도시와 같이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빠른 착공이 중요합니다. 빠른 착공이란 건 그만큼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제 여건이 개선된다면 건축비나 인건비가 대폭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 상가주택의 공사비 절약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에서 줄여나간다. 즉 언제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 수익률이 발생하는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사 예가라는 게 있죠. 뭐 평당 공사비라는 것도 있고요. 적정 공사비 예상 가격이라는 건 건축사가 대략적인 공사 단가를 적용해서 여러 차례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평당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최근에 지어진 상가주택이 얼마가 나왔으니 적정 공사비는 어느 정도다라고 예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창문의 형태, 다락의 모양, 창대석의 유무에 따라서 공사비는 천차만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열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열재의 처리 방법과 방수 방법은 아무래도 검증된 기술력 데이터를 통해서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수익률을 좌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기에 접한 단열과 방수를 정확하게 한다면 현장에서도 하자 요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단열재 틈새를 테이프로 막아도 열 교류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외장재 선택에 있어서 외장재는 적고벽돌, 백고벽돌, 흑고벽돌로 나눠지는 벽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석재 타일이나 석재와 같은 판석을 이용한 석재가 있습니다. 벽돌은 고벽돌보다 느낌이 비슷한 도기질 벽돌을 많이 사용해서 발수 효과와 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도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므로 전문가와 지속적인 상의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건축 비용 절감이나 공사비 대출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공사비 대출을 통해서 후반부에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엘성건축사무소는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단톡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병관 건축사가 1:1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상가주택의 설계, 시공 단가와 비용, 기간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상가주택 신축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1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 비용이 절감되는 건축, 경제성 있는 건축을 표방하는 엘송건축사 사무소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상가주택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엘송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